안녕하십니까. 앵그리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다시 불붙는 서울 집값을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이 뭔지, 또 이럴 때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그것과 함께 그러면 이런 시기에는 어떤 지역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그 양천이 이제 그 고점을 공식적으로 돌파했습니다. 아포에 대해서 그렇다 치는데 양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집값이 불장이라고 할 때가 속칭 할 때가 2020에서 21년도 사이인데 지금 거의 뭐 그때보다 집값이 더 오른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번에는 특징이 뭐냐면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또 지역별로 다 특징이 있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는 홍대하고 합정이 이제 인기가 상승되면서 그렇게 되고 있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서울숲 프리미엄이 강화되고 있고, 강동구는 강남 대체수요, 이제 강남 3구가 아니라 4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광진구 같은 경우는 자양동 쪽의 재건축이 기대감이 큽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흑석 재개발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가 그 업무지구가 이제 확정도 됐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범위를 서서히 넓혀가는 확장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해서 또 1월 시기에는 또 갈아타기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어느 정도 상승되게 되면 자기가 이럴 때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아니면 조금 더 큰 평수로 옮겨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똘똘한 한 채를 이번에 들어가자, 이런 계획들을 많이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역을 포함해서 광진, 강동, 영등포, 동작, 종로, 뭐 동대문 할 거 없이 지금 이미 거의 전고점에 가파르게 근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집값이 왜 다시 오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죠. 5월 달에 신규 분양이 707가구였어요. 금리 안정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앞으로도 더 금리는 내려갈 전망이지 올라갈 전망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갈아타기 수요까지 또 포함돼서 심리가 이미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급 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공급 대책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도 이번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하면 잠시 묻었던 4기 신도시 얘기도 할 것 같고요. 또 유유 공유지를 재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 또 공공임대, 공공분양을 확대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실행력이 얼마나 뒷받침되고 속도가 얼만큼 시장을 따라와 주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규제하고 공급이 어느 쪽이 먼저 일어나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금방 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값 상승이 이제 전고점을 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분명히 규제 강화라든가 이제 공급 확대 대책을 아마 내놓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당분간은 집값 상승은 계속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집값이 이제 상승하는 시점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면요. 일단 대출 계획을 한번 정확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갭 투자 대신 실거주하고 미래 가치를 보는 이런 투자를 또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분양이라든가 입주가 앞둔 아파트들 있죠, 신축, 이런 데가 아무래도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그냥 묻지마로 과거에 생각했던 곳 아니면 뭐 늘 가고 싶던 곳, 이런 곳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성동구는 서울숲에다가 GTX-B, 또 재개발 중심지에다가 신흥 부촌 아닙니까? 마포구 중심 업무지구 있고 한강변 브랜드 선호도가 높습니다. 광진구는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강남하고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접근성. 과천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이제 돌파하고 신축 입주 예정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동탄2 대단지에다가 GTX A 수혜를 이미 보고 있고 중소형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따라서 이곳들은 교통 인프라 식축 삼박자를 같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유망 지역으로 했는데 이 중에서 과천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미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의 폭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타이밍상 그렇게 옳지 않다. 오히려 이런 때는 우리가 이제 2.5기 신도시라고 하는 광교, 위례, 그보다 조금 빠른 판교 이런 지역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느냐? 규제 발표 이전에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규제를 완화하기 전에 지금 이제 6월 말까지 대출 발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가 가능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DSR 3단계가 7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선점해야지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또 유동성, 그러니까 거래량이 별로 없는 구축 같은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골라내는 노력을 해서 어떤 지역을 선점을 해서 결정을 하셨다면 실행은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불균형 회복기거든요. 이럴 때는 일단 정부 정책이라든가 또 지역별 공급 현황이라든가 정보 수집을 빨리 하셔야 되고요. 지역별로 딱 선별을 해가지고 이미 인프라가 갖춰졌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곳저곳을 다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결정했습니다. 실행 빨리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빨리 은행에 가서 규제 전에 대출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규제 이후에 대출했을 경우 LTV나 기타 DTI가 이제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한 데는 어딘지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특히나 이런 때는요, 이곳저곳을 분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특정 지역을 딱 결정했으면 집중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형이 유망할까? 역세권 소형을 할까? 재건축을 할까? 신축을 할까? 대단지 아파트를 할까? 오피스를 할까? 이거는 물론 투자 성향에 맞도록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재건축은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짧게는 5년, 길게 10년 이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성향에 맞는 곳을 골라내야 되는데 신축 중대형 같은 경우에는 차익을 그렇게 실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긋하게 보신다면 대단지 아파트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 자금 상황이 넉넉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피스텔부터 시작해서 일반 주택으로 옮겨가는 전략도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규제 영향을 받는 그 정도를 보면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가장 클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마 LTV나 DTI를 상당히 강화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거래량이 3, 40% 굉장히 줄어든 영향이 나타났게 보입니다. 한강변 지역은 얘기가 다릅니다. 한강변 지역은 왜 그러냐면요, 이미 한강변에 들어오시려는 분들은 이미 조사도 다 해놨죠. 자금도 다 준비해놨죠. 가격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기에는 이분들은 크게 망설이지 않습니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를 한다 해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그러면서 교통 인프라는 이미 구축되어 있거나 앞으로 개선이 예상되는 이런 지역을 잘 골라내시면 앞으로도 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곳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규제는 나올 겁니다. 공급은 더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와 전략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대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신중한 결정과 빠른 선택, 또 빠른 실행력, 이런 것들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